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동아 방송 특집 기획 대담 프로그램 경남인사이드입니다. 사람이 태어나게 되면 죽음도 언젠가 맞이하는 게 인생의 이치일 텐데요. 사람의 탄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들이 산부인과 간호사 분들이라면 사람의 마지막을 책임져 주시는 분들은 아마 장례 지도사 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요즘 상조 서비스 많이들 이용하고 계시죠? 오늘 초대석에는 후불제 상조라는 독특한 운영 방식의 고품격 장례 서비스를 제공하시면서 우리나라 장례 서비스를 선도하고 계시는 주식회사 한국장례서비스 조효재 회장님과 이재관 대표이사님 함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우선 시청자분들께 두 분 먼저 소개해 주시죠. 예, 저는 한국장례서비스 나발부는 장의사 조효재랍니다. 직책은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주식회사 한국장례서비스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이재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회장님 먼저 인사 말씀에 나팔부는 장의사라고 하셨는데 네. 실제로 나팔을 부시는 건가요? 예, 제가 색소폰을 시작한 지 한 8년 정도 지금 됐고요. 우리 간혹 유족분들 중에서 출산 때 색소폰을 좀 불러달라는 분들이 요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제가 무작위로 불러드리는 건 아니고 요구가 있을 때는 제가 가끔 한 번씩 불러드리기도 합니다. 그때는 우리 유족분들이 되게 좋아라 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자주 해주고 있는 그런 편입니다. 네, 이렇게 선율까지 더해지면서 마음 편히 또 보내드릴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회장님과 대표이사님 이렇게 두 분을 한자리에 모시게 됐는데요. 주식회사 한국장례서비스가 후불제 상조를 시행한다고 들었는데 이 후불제 상조 어떤 시스템인가요? 원래 우리 소비자분들이 지금까지 알고 계시는 상조라 하는 것은 거의 선불식 상조였습니다. 매월 일정 금액을 불입하는 그런 방식이죠. 그래서 선수금이 관리가 안 되면은 회사가 부도가 나고 회사가 망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식회사 한국장례서비스는 후불제 방식은 매월 불입금도 없고 또 장례를 다 마치고 난 이후에 장례비를 정산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부도에 대한 위험이 전혀 없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듣고 보니까 정말 소비자 입장에서도 부담이 좀 적을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요즘엔 이 상을 당했을 때 이 장례를 치르는 게 옛날에 비해서 좀 많이 편리해진 것은 사실인데요. 그럼 두 분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상조 회사를 운영하게 된 건가요? 저는 상조에 입문한 지가 약 한 30년, 채 30년 안 되지만 약 30년 세월이 됩니다. 그래서 상조에 대한 부분은 너무 잘 알고, 선불식 상조에 대한 피해자들을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그리고 또 상조 회사라면은, 부도 나는 회사들이 너무 많았고,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피해자들이 너무 많이 양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없나, 또 좀 피해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하는 마음으로 후불제 회사를 만들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예. 네, 제가 또 듣기로는 노무현 대통령 국민장과 김대중 대통령 국장도 또 치르시고 네. 우리 사회 굵직굵직한 사건 때도 함께 하셨다고 하던데 이런 큰 국장을 맡으시면서 어떤 계기가 있으셨던 건가요? 어떤 큰 계기보다는 다른 여러 장례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은 제가 갖고 있는 또 남다른 경험과 또 다른 큰 노하우들, 그리고 큰 행사들을 제가 많이 주관을 또 했고, 또 역대 우리 국내에서 한 5번째 이내에 들은 상조회사라든지 또 전국을 투어하면서 장례 행사를 진행을 했고, 또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는 태김문화제라는 그런 장례 문화제에서 엄청난 많은 인원을 나누고 그 앞에서 장래에 대한 부분을 지원을 했던 노하우들이라든지 경험들,
경력들이 많이 참고되어 좀 제가 발탁되지 않았나 하는 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렇게 큰 장례식을 치르게 되면 참 그만큼 부담감도 클 것 같은데요. 예. 그럼 혹시 실제로 장례를 치르실 때 이런 네. 사소한 분쟁들이나 이런 사건들이 또 발생하긴 하나요? 예, 많이 발생을 하죠. 자주 일어나는 거 한 3가지 정도만 말씀드린다면은, 첫째는 가족 간의 종교적인 문제. 네, 그러면 그렇게 종교 분쟁이 일어날 때는 네.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가족들 간에 협의를 통해서 어떤 시간대별로 한다든지 하여튼 가족들하고 좀 원만하게 해결을 볼 수 있도록 제가 중간에서 타협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언을 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또 중재자 역할까지 예, 함께 해주시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 다음에는 그 상조 부금 납입 문제. 상조 부금 납입 문제라면은 예를 든다면은 우리 형제가 3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상조를 넣었어요. 장례를 다 치우고 난 다음에 우리가 조의금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조의금이 들어오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500만 원짜리 상조를 넣었는데 500만 원을 내가 다 넣었잖아요. 그럼 내가 500만 원 가지고 나머지 가지고 뭐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 형제분들은 네 보고 열하더나 같이 그걸 이런 부분에서 자기 걸 못 챙겨오니까. 그 다음에 또 상조라는 회사가 보면 저도 상조 회사를 했지만 추가 금액이 발생합니다. 왜 추가 금액이 발생하냐면은 지금 상조 회사 같은 경우는 직영으로 하는 회사도 몇 군데는 있지만은 거기가 외주 형태로 주다 보니까 장례 지도사분들이 나가서 추가 요금을 안 받으면 수익이 발생을 안 합니다. 그래서 추가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 때문에 분쟁이 생기는 부분들도 다수 있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은 고객분이 그 가입을 했는데 그 가입한 금액에 대해서 부실한 서비스. 특히 또 요즘에 그런 게 더 심합니다. 지금 뭐 일반 우리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시고 광고를 통해서 많이 보시고 계시지만 한 5, 600만 원대 정도에 대한 상품들이 아마 많은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광고를 보고. 근데 요즘 코로나 시대다 보니까 멀리 있는 가족들도 오지도 못하고 조문객도 받지도 못하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비싼 금액을 가지고 장례를 치르는데 서비스는 부실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데 대한 분쟁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문제들을 많이 보셨는 만큼 예. 주식회사 한국장례서비스는 이런 부분에 또 보완책도 마련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물론 패키지 상품도 있지만은 선택형 상품이 또 있습니다. 무빈소형, 빈소 없이 할 수 있는 상품. 그다음에 꼭 필요로 하는 물품만 가지고 선택해서 장례를 치를 수 있는 후불제이기 때문에 네. 예, 필요한 것만 선택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상품도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소비자들께서는 혹시 필요하다면 문의 전화 주시면 언제든지 친절하게 24시간 상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24시간 동안. 예. 네, 그리고 최근 코로나로 인해서 장례식을 진행할 때 최소한의 규모로 또 진행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예. 이렇게 또 사회도 많이 바뀌면서 장례 문화도 조금 바뀌지 않을까 싶었는데 어떤가요? 예, 지금 문화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예전에 예를 든다면은 조문객이 100명 왔다라면은 지금은 한 20, 30명 정도 오는 문화. 그 다음에 또 장례식장의 매출도 뭐 예전에 예를 든다면 1,000만 원이라면 요즘 같은 경우는 150만 원에서 200만 원대 정도로 많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 회사에서 지금 또 다른 안을 가지고 기획을 하고 있는 게 작은 장례라 해가지고 무빈소 형태, 시신만 우리 고인분만 안치를 하고 예전에 우리 집에서 조문을 받고 가까운 분들만 와서 하는 그런 작은 장례를 또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적은 비용으로 장례를 치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나고 지금 기획 중에 있습니다. 그런 네, 부분들은. 이게 또 후불제 회사만의 장점이 아닐까 장점이죠. 싶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만큼 또 국내에 상조 회사가 참 많은데요. 상조 회사가 많으니까 그만큼의 문제점도 참 많다고 들었습니다. 바가지 요금이나 선입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문제는 물론 또 부도를 내고 잠적하는 사례도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데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건가요? 제일 제가 볼 때 가장 문제점이 되는 게 선수금 관리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부도가 나는 경우가 가장 많다라고 보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바가지 요금이 형성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참 부실한 상조회사를 우리 일반인들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정말 불가능합니다. 없죠. 예. 그래서 저희 주식회사 한국장내서비스는 후불제 상조회사입니다. 매월 불입금 붙고 관리비도 거의 들지 않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리고 또 추가 경비가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도가 날 이유도 없는 회사입니다. 장래를 치르고 난 이후에 수익을 발생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안심하고 가입하셔서 맡기도 충분하게 된 회사입니다. 네. 그럼 상조회사를 선택하는 기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본다면 선불제보다는 후불제 상조회사를 또 이 까다로운 절차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이 상조회사를 선택하는 게 아무래도 소비자 입장에서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또 장래가 진행되는 동안 단 1원도 추가금이 발생하지 않다는 점에서 이게 또 바로 후불제 상조의 큰 매력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장래를 또 치러 오시면서 삶과 죽음에 대한 생각도 많이 바뀌셨을 것 같아요. 저도 이 직업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저도 사업 실패로 인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업을 어떻게 보면은 선택을 했을 수도 있는데 참 상가 죽음 정말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상가 죽음은 저는 그렇게 쉽게 단언할 수는 없는 듯 합니다. 그 이유는 죽음을 경험한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죽음이 끝인지 시작인지 새로운 시작인지 그것도 또한 아무도 알 수가 없죠. 근데 잘 살고 잘 죽어야 되는데 마음대로 또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 어떤 어려운 일들 중에 하나죠, 그게. 저는 살아있을 때 정말 자신이 좋아하는 일들 하고 또 가족 간에 우애 있고 지내며 또 부모님께 효도하고 남을 위해 무언가 해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 생각하며 마지막에 갈 때는 정말 우리 수에는 주머니가 없습니다. 주머니도 없는 수의 한 벌에 빈손으로 가는 인생 정말 잘 살고 가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인생의 마무리 매듭을 지어주는 일을 하고 계신 만큼 어떻게 잘 사는 게 인생인지 또 중요하지만 보내드리는 분들 또한 어떻게 보내드려야 하는지도 참으로 중요하다는 이 대표님의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래서일까요? 한국 장례 서비스의 미래 비전이 또 궁금합니다. 저희 신동아 방송 시청자 여러분들께 앞으로의 멋진 포부 있으시면 대표 이사님께서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네. 앞으로 이제 미래 계획과 비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전에 먼저 자기 입으로 그 말씀 못하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조효재 회장님께서는 우리나라에 보면 보통 장인이 있고 명장이 있듯이 장례업계에서는 사실상 명장이고 장인이십니다. 이런 훌륭하신 분과 같이 한다는 게 저는 영광스럽습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 계획은 그렇습니다. 저희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장례 문화를 이끌어가는 선두주자 기업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선불제의 불안을 모두 해소하고 후불제 장례 서비스로서 서비스 질을 높이고 또한 저희가 퀄리티 있는 회사로서 마무리까지 의전 행사를 깔끔하게 해드리고 하는 그래서 마지막에는 정말 감사하다 호평을 받는 그러한 회사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죽음에 대한 우리가 보통 보면 삶의 체험 현장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죽음에 대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체험장을 만들고 싶습니다. 회장님께서 제안을 하셨었는데 만들게 되면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가 다 한 번쯤 경험을 해봄으로써 내가 오늘 예를 들어서 죽는다, 내일 죽는다 하면 그 체험을 하고 유서도 써보고 또 내가 감정이 상한 형제간 부모님께 또 반성도 하고 그리고 수의도 입어보고 관에도 들어가보고 또 나올 때는 새롭게 태어나는 그러한 기분으로 정말 열심히 살아가야 되겠다 그런 심정을 토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국제적으로 저희가 이 장례 문화의 어떤 패러다임 이러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장례를 알리기 위해서 콘텐츠를 개발할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널리 보급도 하고 또한 유골함 같은 경우도 저희가 그 특허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계적으로 유골함 수출도 하고 그리고
기독교, 불교로 나눠서 수출하게 된다면 나라에 큰 이익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는요, 저희는 슬픔을 당한 가족들을 진심으로 위로하고 또 그 슬픔을 함께 나누는 감동을 주는 주식회사 한국장례서비스 회사가 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의 주식회사 한국장례서비스의 미래 비전 또한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동안 죽음 또 그걸 어떻게 맞이하고 보내드리냐에 대해 시청자분들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아 방송의 특집 기획 대담 프로그램 경남인사이드. 오늘 순서로 창원에 위치한 주식회사 한국장례서비스 조효재 회장님과 이재관 대표이사님 함께했는데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는 말처럼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아무것도 손에 들고 온 것이 없이 태어난 것처럼 죽음을 맞이할 때도 일생 동안 내 것인 줄 알았던 것을 그대로 버려두고 간다는 말이 떠오르는데요. 태어날 때의 숭고함이 중요하듯 세상 소풍을 모두 마치고 돌아가는 길도 기쁘고 편안하게 가고 싶다는 생각은 모두의 바람이겠는데요. 한 사람의 인생을 마무리해 주시는 분들이 있길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역의 인물을 소개하는 경남인사이드 초대석, 다음 이 시간에도 특별한 분들과 특별한 이야기로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